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이 12주 기획을 아마 한 3년 전쯤에 우연히 휴먼표 사장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린이 민간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평생에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손녀가 둘인데, 손자는 없습니다. 손녀만 둘인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 해외에서 떠돌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의 정을 보여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전부 성인이 돼가지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할아버지는 없었지만 할머니나 어머니, 언니들, 늙은 이모들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우리들 또래만 해도 자라면서 부모들한테 옛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추억들이 많을 겁니다. 요새 텔레비전이 생긴 이후로 또 이제 가족도 헷갈리려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기회는 없지만 아마 저 서양식으로 부모님들이 어린이가 잠들기 전에 어린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운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라는 애기들이 우리 민남들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자기 체질이나 본성 속에 말하자면 자기네 공동체의 스토리를 이렇게 간직한 채로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잘 됐습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4월까지 50번의 총 50번의 어린이 민남집을 또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주 기운이 있으니까 장편 소설을 한 두세 편 쓸 생각입니다. 내년 봄까지 좀 이 숙제를 다 끝내놓고 내년엔 또 새로운 장편 집필에 전념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 시리즈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공통적인 질문들을 잠시 드려볼 텐데요. 물론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살짝 언급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 민담집을 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동기,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방금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를 들고 와서 난대기라든가 무슨 손님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우리 서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또 서사의 그 형식을 중심으로 한 소설에서의 형식적 실험들을 쭉 해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해왔고요. 또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기사를 통해서 우리 민속 연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형식들도 많이 적용을 해서 제 소설에다 썼는데 그래서 금년에 와서 지난 20년 동안 했던 형식 실험들 쭉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철동산들을 발표하면서 결국 내 소설은 리얼리즘인데 이걸 굳이 얘기를 붙이자면 민담 리얼리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소설에 대한 배운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민담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백성들 여기서 살아온 우리 백성들의 일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쌓여서 이제 무슨 뭔가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민초들의 일상이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지대 정도가 있다고 되게 이제 우리가 민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남의 영역이 있어야만 거기서 이제 개념도 필요이 되고 그 시대적 의의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역사로 넘어가기 마련인데 바로 우리 문학이나 소설이 접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민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우리 민담을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 여기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선비들이 옛날 위생이나 선비들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는 이런 양반들이 틈틈이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자기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대성에는 게 조선조에 나온 것으로는 유명한 게 대동야승이라는 전집이 있고요. 고전 연구소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조선시대의 야당이나 야사 또는 전설 이런 등등을 모아놓은 책들이 무슨 민노인의 어휘야당 같은 건 대단히 유명한 경우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교생들이 적어놓은 책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규강문학이라고 해서 집안의 여성 어른들이 시집보내는 딸이나 또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내는 요리법이나 또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집안의 얘기나 조상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자기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서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오면은 그 책자처럼 만들어서 전수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마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도 아직 안 되니까 요새는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정리가 돼서 장서각 같은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많습니다. 근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콘텐츠로서는 그 조동일 교수가 그 일회재단이라고 이걸 전두환 시절에 만든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했던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 조성일 교수가 중심으로 한국 국민문화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방대한 한 900권짜리의 팔도 민감을 서로 해놓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 한 6만여 분의 우리 옛날 전설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권만 해도 세 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만 세 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 이것도 대단히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무슨 콘텐츠 진흥원이 뭐 이런 게 표현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관심이 그렇게 썩 깊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라든가 또는 뭐 문자 쓰기가 든 사람들의 무슨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 중심의 무슨 정치 얘기, 역사 얘기 이런 것들 많이 섞여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중에서 좀 쳐내고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단이나 동물하고 엮인 얘기라든가 상상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부분들을 좀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재미있게 그 콘텐츠 자체가 아주 특색 있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흑인 동화나 안데르센 동화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한 100여편을 지금 골라내고 있는데 스스로 일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드려야 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들이 대부분 다 나오신 것 같아서 가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손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 문담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평생 작품을 써오면서 제가 이제 지금 제 작품이 32개국에 한 108종 정도의 제 작품들이 나가 있는데 나가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 회사가 미국과 런던에 두 군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 어린이들 지금 점점 숫자를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글쎄 말이야 나 이 책 많이 팔릴까 걱정이야. 아니 엊그저께 내가 군산에서 출발해서 오늘 뭐 아침에 일찍 간다고 해서 어제 저는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몇 근처에서 자고 지금 오는 길인데 어제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거기 오면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 운전기사가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애들 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너무 많다. 애들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아니 초등학교가 다 없어지고 저 지금 저것도 되어있는 대교입니다. 이 도심지에 제가 군산에 사는데 군산 도심지에도 크게 학교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우리 후세대들이 자라나긴 할 텐데 자라나면 이게 전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때 우리가 다 세계 시민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금방 밖에 전해지고, 밖에서 전해지는 일이 엊그저께 일어나는 일이 금방 우리 앞에 와서 있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 전체의 세계 시민이 돼서 살아가는데, 세계 시민이 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당당하게 다른 누구와 접했을 때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거를 사랑했을 때 남의 것도 존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뭐 한국적인 것이 세계의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한 반세기가 넘었어요. 그 말재간이 참 좋은 양반인데, 이혜령이라는 사람이 아마 만들어낸 표를 거야, 이게. 근데 그 굉장히 지금도 설득력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식 컨텐츠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현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한류이 뭐냐 하는 게 다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파급력과 그 힘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컨텐츠에서 인연 시절을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 시대에 살았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80일이 넘으니까 할아버지로서, 한 시대의 할아버지로서 우리 어린 손주 손녀들에게 이게 다 내 새끼겠다 하는 생각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아이들 수는 줄어들었지만 선생님 부모들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건성이 노골적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후반부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한 기분이 괜찮으니까 90까지는 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편 소설이 한 두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해내려면 내가 여력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육 교부가 노후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뭐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더 부족한 질문은 이따가 기자님들께서 직접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린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책을 요새 안 읽는다, 책 진짜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팔순한 선생님께서 저희보다 먼저 안 읽는 거, 책을 안 읽는 거를 탓하지 말고, 그러면 콘텐츠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책 말고 아이들이 책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 선생님의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프리미디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프리미디어는 이제 당연히 황동영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휴먼큐브가 이제 참여하여서 이제 만든 회사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이 프리미디어라는 이름도 선생님께서 이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프리미디어고요. 뭐 프리는 자유, 해방, 놀이, 페스티벌의 기본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딱 짧게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민담을 가지고 저희가 황 선생님의 이 소중한 글 가지고 우리 민담과 황 선생님의 글로 제대로 한번 몰아보고 제대로 한번 페스티벌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일단 제가 영상을 잠깐 2개 정도 보여드리고, 그러고 또 한번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는 무빙툰이고요. 애니메이션 전 단계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한 3, 4대 정도 아이들부터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 그렇지만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며 함께 살고 있었죠. 잘 놀다 왔느냐? 내 새끼들. 할아버지가 바다에 쪽대를 타고 나가서 어머니는 물고기나 개, 낙지 등속을 잡으면 마을 장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영감,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겁니까? 얼마나 걱정한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간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설명하며 옥하만의 여의지를 보여줬어요. 아니 글쎄 내가 이 공중에 충배를 했다. 왕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을 만지면서 원하는 걸 말하면 그대로 원하는 걸 내려준다 했소. 그러면 쓰러져가는 척 하지 말고 반듯한 수아지 반지 해봅시다. 진나와라. 이럴 수가. 슬퍼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안 되겠어. 나쁜 할머니 훔쳐간 것을 우리가 찾아오자. 옆집 할머니가 저 구슬을 훔쳐간 상황. 무슨 내가 하는 소리? 어서 가서 찾아오자. 고양이의 용을 받은 주인은 안방 정리했던 구슬을 훔쳐 돌아왔어요. 부탁을 들어주어 정말 고맙네. 완전 고마워지고요. 나쁜 할머니 깨기 전에 서두르자. 조심히 가십시오. 여의지를 되찾은 고양이와 개는 기뻐하며 재빨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구슬은 잘 물고 있겠지? 구슬은 잘 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무빙툰인데요. 네, 지금 여담이지만 저희가 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오늘 처음 뵈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여드린 거라서 근데 재미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이 우리 민당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민당을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제 3세, 4세면 책을 읽을 수는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으로 앞에 보셨겠지만 사실 책에 있는 그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무빙툰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그 3, 4세, 5세 정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웹툰, 풀더빙툰이라는 웹툰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것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동네 제3당 흰막식이 높은 진사가 살았는데 그 외계가들은 어려서부터 그림으로 싫어하여 진사는 늘 근심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 그림의 말에 따라 진사는 아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미래를 익히며 무럭무럭 자라난 아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수행을 하는 한량이 되었답니다. 그래야 제가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자니 아마도 그 어르신은 제 아버지인 듯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다니. 하지만 저희는 모두 손에 마왕의 표식이 새겨져 도망칠 수가 없답니다. 지금이야. 하나, 둘, 셋! 언니! 이쪽 발도 좀 잡아줘! 풀릴 것 같아! 알겠어! 조금 더 버텨! 거의 다 됐어! 이 요만한 것들이! 등쪽의 기능부터 제거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지금이에요! 기능이 없어졌으면 지금 찍어야 해요! 이야! 네, 그 형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툰인데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스크롤이 되면서 초보 순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웹툰이 자동 스크롤되고 성우들이 미리 이제 녹음한 이제 그 소리들이 같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후반 작업 중이기는 한데
이 플러빙 투는 특징이 뭐냐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언어들을 미리 익혀놓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자기가 가장 편한 언어로 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저희가 뮤지컬이 어린이 뮤지컬이라든지 혹은 저희 또 이제 그 민담을 주제로 해가지고 소규모 혹은 중규모의 테마파크 공간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가 되면 또 차차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시고 또 한 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업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실 텐데 신데렐라하고 콩쥐팥쥐하고 정말 비슷한 이야기이잖아요. 뭐 사실 이렇게 사람 이름하고 소품들 그 정도만 이제 다른 건데, 근데 신데렐라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됐고, 콩쥐팥쥐는 그냥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냥 잠깐 보는 전래동화 정도 이 정도로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그 차이가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데렐라는 디즈니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신데렐라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상영을 했고 흥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가 됐고, 콩쥐팥쥐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내에서만 일부 소비되는 콘텐츠가 됐는데, 뭐 이야기 자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 또 K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콩쥐팥쥐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저는 대체할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황 선생님 모시고 프린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황석영의 어린이 민감집과 함께 프린미디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앞으로 또 K 컨텐츠